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뒤에 배경 보이시나요? 네, 보이고 있네요. 무슨 배경이죠? 네, 김민수 대표님이 아마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우크라이나를 같이 응원한다라는 마인드로. 여기 바디 페인팅도 좀 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뉴스를 저희가 좀 많이 언급해서 사실 이걸 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잡기가 정말 죄송스럽기도 해요. 사실 그곳에서는 많은 분들이 다치기도 하고 사망하기도 하는데 그런 마음에 저희 제작진이 한번 살짝 담아봤고요. 저희가 마감 OX 3가지 종목을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비덴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러시아가요. 금융거래가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그 결제망이 막히다 보니 비트코인으로 시선 돌리고 있다. 비트코인을 대거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오늘 비덴트가 갭상승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는 2% 상승만 유지하고 있는데 두 분이라면 이 이슈를 가지고 비덴트 투자하시겠습니까? 매수 매도 의견 주시죠. 두 분은 X 의견으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네, 주말에 바빴습니다. 네. 비트코인 비롯해서 가상화폐가 막 급등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동참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눈도 좀 퀭하죠, 제가. 열심히 또 가상화폐를 움직였는데 근데 비덴트를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가상화폐 매매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살짝 해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또 큰 이슈가 있었죠. 특히 러시아의 어떤 스위프트 코드가 막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또 러시아는 국내에 있는 외국 자산들을 동결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자금이 빠져나갈 수 없다 보니까 거기서 또 전자지갑만 있으면 얘는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비덴트의 입장 쪽으로는 거래소의 수수료 증가 쪽으로는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이게 계속될 수 있는 이슈냐라는 부분들은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가상화폐가 움직일 수 있는 배경들이 일단 또 하나가 연준이 또 금리를 빨리 올리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다 보니까 연결됐던 유동성의 유지 가능성 뭐 그런 쪽에서도 연결이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하지만 또 급등한 만큼 약간 또 소강 국면도 이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이슈에 따라서 부각받는 측면이 있지만 이게 아직 좀 계속 이어질 부분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X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이 퀭한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가상화폐로 수익 좀 보셨습니까? 그거는 비밀입니다. 와이프 몰래 비자금의 용도기 때문에. 아마 사모님께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불안해서요. 죄송합니다. 뭐 많이 안 하셨다고 하네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첫 번째 비덴트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X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올해 LNG 운반선 수주로 인해 기대를 할 수 있는 삼성중공업으로 조금 더 탄탄한 경기 민감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두 분이라면 삼성중공업 조금 더 들고 가실 겁니까? 매도하시겠습니까? OX 의견 주시죠. 네, 5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전쟁 이슈가 발발되면서 경기 민감주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선해운주들은 더 올랐었어요.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네요. 결국에는 또 에너지와 연결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들이 좀 나오게 됐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조선주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수급도 그에 맞춰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게 되면 일단 국내 조선사가 수주한 부분들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초부터 해가지고 LNG 운반선이라던가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을 많이 수주를 했다는 말이죠. 이게 벌써 전년 대비했을 때 2배 수준으로 수주를 한 부분들이고요. 작년에 전 세계에서 발주한 LNG선 가운데 87%를 한국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쪽에서 기술력은 중국이나 이런 쪽들이 절대적인 모든 수주량을 봤을 때는 뛰어넘어서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력에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LNG선의 수주로 인해서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일단 유럽 쪽에서 에너지 공급망을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유럽 연안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수입 물량이 전체 중에서 거의 한 4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굉장히 크게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국가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일단은 환경 규제 움직임도 점점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는 흐름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요인들이 전부 다 지금 조선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들 그리고 수급들을 끌어들이는 요인들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노후 선박 교체 수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겹치면서 격포제를 맡고 있는 쪽이 조선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러시아 쪽에서 뭐 가스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막힌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미국 쪽에서 셰일가스 이런 부분들이 또 유럽 쪽으로 수출이 될 텐데 그런 쪽에서 해상 운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LNG 관련된 선박들의 수주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23일 수주가 그동안에는 없다가 지난 23일에 아프리카 쪽의 선사로부터 한 1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LNG 운반선 4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포문을 연 상태고요. 거기에서 올해 목표액의 한 9% 정도를 채웠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의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는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단기간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좀 테마성의 움직임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빠질 때에는 급격하게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했던 만큼 다시 꺾일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들어가고 신규로 좀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수급적인 요인들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동안 올렸던 물량들이 빠져나가는지를 체크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네, 삼성중공업 두 분 모두 오로 일치되었고요. 마지막 이 종목 보겠습니다. CJ시푸드인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연어초밥, 연어덮밥 좋아하십니까? 없어서 못 먹죠? 아, 이제 더 없어서 네. 못 먹을 것 같아요. 지금 연어 가격, 노르웨이산 연어 가격이 다음 주부터는 뭐 60% 넘게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수입 물가가 이 수입 해산물 대란 사태가 길어질까 하는 그 우려 속에 오늘 CJ시푸드 관련한 수산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두 분에게 OX 의견 여쭤보도록 하죠. X입니다. 연어는 없어서 못 먹지만 그 연어 때문에 오르는 CJ시푸드는 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왜 어묵 업체가 올라가죠? 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왜 참치 업체가 올라가죠? 막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잘 기업 내용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련된 내용 또 러시아산 대게죠. 이제 이것도 못 먹습니다. 이제 수입 금지되게 되면 이제 홍게 먹어야 되나요? 네, 뭐 하여튼간 걔는 찾아가는 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수입 해산물에 또 여기서도 또 여러 가지 부담감이 느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가격을 인상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또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은데 CJ 시푸드가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사모물산입니다. 이게 CJ 그룹이 인수를 하다 보니까 변한 회사고요. 이 회사 대부분의 매출이 어묵 쪽 그리고 맛살, 김, 햄 이런 쪽인데 또 막상 또 보면은 수산물이라고 하기에 맛살이 수산물입니까? 예? 맛살은 첨가제죠. 네. 그 첨가제가 들어가서 맛을 내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공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묵도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어묵이 생선 살로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밀가루가 더 많이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죠? 네. 이런 쪽에서 나왔을 때 정확하게 시푸드에 대한 입장으로 볼 수 있는 쪽은 약간 대체적인 흐름들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주가가 올라가는 데 대해서는 좀 반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CJ시푸드 그래서 X 의견 주셨고요. 사용과 차장님도 똑같은 의견이신지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네, 거의 뭐 같은 의견이고요. 네. 식품 영양학과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굉장히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네. 일단은 같은 생각이에요. 일단 일본 쪽에서 오염수, 방류 같은 거 할 때 테마성 성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격이라고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실적 봤을 때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한 40억에서 60억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수년간 그렇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의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PER이 너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변동성을 위아래로 크게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언제는 뭐 자동차 기자였다가 이번에 식품의학과 교수가 됐다가 계속 바뀌시네요. 이번에는 마감에 산다로 두 분의 직접 매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키워드 알아보죠. 토익 교재 아님과 탄소 규제는 계속된다. 토익 교재 아님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워요? 네네. YBM네? 아, 뭐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종목은요. 메커스와 심팩입니다. 해커스 때문에 메커스 하셨어요? 네, 그냥 저스럽죠? 네. 네네. 네. 그래서 메커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 반도체 쪽 별로 안 좋습니다만 네. 그래도 뚜렷한 실적 나오는 비메모리 반도체 영역이 있는 회사는 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이런 때 약간 관심이 덜할 때가 기회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유통주가 뭐 어떻게 그렇게 실적이 많이 나겠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특히 대표적으로 AMD가 이번에 인수한 자일링스죠. 여기가 어떤 글로벌 FPGA라고 하는 쪽에 50%를 담당하는데 이쪽에 대해서 한국 유통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FPGA가 뭐냐면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반도체입니다. 네. 저희가 보통 반도체 하게 되면 거의 다 또 반도체 기자라고 얘기하시려고 그랬죠. 또 반도체는 다 찍어서 완성된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특정 기능만 수행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FPGA는 이런 프로그램을 조정이, 그러나 즉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 만약에 납품하는 회사가 우린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 지원부터 뭐 마케팅부터 컨설팅까지 다 해주는 이런 관점이다 보니까 AS가 더 확실하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높다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최근에 많이 부각받는 게 차량용 자율주행용 반도체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일단 AI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소화하고 거기에 맞게 적기적소에 또 변경해주고 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FPGA가 쓸 수 있는 또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다라고 했을 때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들 바로 커버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와 함께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작년에 매출이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400억대, 영업이익이 250억대가 넘어가면서 160%가 넘어가게 되면 이런 실적 흐름들이 지금 최근에 많은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반도체 업체인데 시총이 1,300억이다. 싸네요. 그래서 실적 대비 저평가이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2달 됐는데 나오는 수주 동향을 보다 보니까 YIK 같은 경우도 벌써 누적 수주가 190억. 꾸준하게 이런 수주가 증가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 올해도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성장세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메커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800원. 오늘 종가에 매수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사연관 차장님의 종목 심팩이에요. 네. 저는 좀 환경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2차 전지 쪽도 이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고요. 탄소 규제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좀 수혜주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심팩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요 제품이 합금철 쪽이에요. 페로엘로이 쪽이라고 하는데 그게 철강 재련 과정에서 전기 강판 생산 과정에서 불순물 제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합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료 가격 그리고 전력 단가, 특화 생산 기술을 보유하면서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철강 산업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어요. 예전에 굴뚝 산업이라고 불리던 철강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부원료라던가 합금철, 고부가 가치 제품의 시장이 확대가 점점 더 되고 있는 우호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강 시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합금철 프레스 부문이 매출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증가를 계속적으로 시연을 해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이고요. 페로 실리콘의 전기 강판 제작을 하는데 이게 발전기나 변압기 모터에 철심 재료로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00% 자회사인 심팩 인더스트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전기로 2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1기를 풀가동하면서 제품이 나왔을 때 이걸 포스코에 전량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한 4만 톤 정도의 생산되는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3분기로 누적 매출액을 봤을 때 3,800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도 540억 이상을 시현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에도 지속이 되면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탄소 규제의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에도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21년 기점으로 해서 페로실리콘과 페로망간의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는 그런 추세들이 나왔고요. 9월의 급등분이 결국에는 4분기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 규제 영향인데 아까 말씀드린 전방 고객사 쪽에서 환경 규제에 ESG가 요즘엔 되게 화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소가 적게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저탄소 제품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제품의 마진이 상대적으로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금철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다. 그래서 글로벌 페루망간 가격도 연초 이후에 재상승세를 보이면서 올해의 실적 전망도 굉장히 밝게 비춰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팩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으로는요. 오늘 종가 매수하고 목표 주가 9,500원까지 바라보자. 오늘 메커스. 영어 교재 아닌 메커스 그리고 환경을 좋아하시는 사용관 사장님의 선택 심팩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볼게요. 코스피는 0.19% 오름세 오늘 강보합 안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62% 크게 오른 895선 지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200 지수 시총 상위 종목의 경우에는 살짝의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